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빅토리아 시대의 큰 홀에 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입니다.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숙녀들은 그림자를 드리울 정도로 넓은 드레스를 입고 떠다닙니다. 하지만 레이스, 세틴, 강철 뒤에는 너무나 은밀하여 결코 언급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직물과 금속으로 만든 지름 6피트짜리 새 장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숨을 쉬게 하는 코르셋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은 향기롭고 조명은 은은하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우아함, 침착함,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 앞에서 절대적인 침묵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훌륭하게, 은밀하게,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 이 세계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우아한 가구로 위장한 병이들의 세계, 숨겨진 비밀을 가진 속옷들의 세계, 어떤 현대적인 일상도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복잡한 의식들의 세계. 이것은 단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화장실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우아함, 전략, 그리고 조용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매일 아침 빅토리아 시대 여성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먼저 피부에 닿는 유일한 옷인 리넨 잠옷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비뼈를 변형시킬 정도로 조이는 무시무시한 코르셋을 착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겹의 패티코트, 최대 7겹까지 입었습니다. 무겁고 부피가 커서 정숙함과 형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학적 업적은 크리놀린, 강철 태로 만들어진 세장 모양의 구조물로 최대 2m에 달하는 원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패션이 아니라 건축물이었습니다. 걷고 앉고 숨 쉬는 것, 모든 것이 의식과 통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드레스는 9kg 이상 나갔습니다.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구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문을 통과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 어딘가에는 개인 위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가 스파이의 교활함, 발레리나의 우아함, 그리고 엔지니어의 정확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작전의 중심에는 단순하고 동시에 천재적인 병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타원형이었고 허벅지 사이에 조용히 맞도록 구부러져 있었으며 여러 겹의 천 아래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많은 것들은 밀폐된 뚜껑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 여부를 하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가장 부유한 집에서는 정교한 가구 속에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칸막이가 있는 의자, 우아한 찬장, 실제 용도를 숨긴 조각된 서랍장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는 마치 안무 같았습니다. 9kg이 넘는 천, 금속 구조물, 레이스, 리본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치마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한 가지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선정. 병이는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옷감은 조심스럽게 분리되며 몸은 올바르게 기울어지고 단 한 조각의 옷도 벗지 않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모든 것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홀에는 훈련된 하녀들이 은밀하게 돕는 개인적인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싱팀과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민첩하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비밀은 대부분의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우리가 아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 겹의 옷감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치마를 뒤집힌 우산처럼 들어 올리는 수많은 사고 후에 무언가가 변해야 했습니다. 그 해답은 다리 사이에 개구부가 있는 팬티였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다리 부분은 허리에서만 연결되어 있었고 전략적인 개구부가 있었습니다. 걸을 때는 정숙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천재적, 은밀함, 혁명적, 변기와 크리놀린 외에도 또 다른 깊은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월경.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월경은 옷감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조용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현대적인 생리대가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은 T자형 붕대라고 불리는 천 벨트로 고정된 직접 만든 천 생리대를 사용했습니다. 넝마, 면, 양털 또는 마른 이끼로 만들어진 흡수 부분은 생리량이 많은 날에는 하루에 12번에서 9번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치마 밑에서 도움 없이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지는 없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말에나 등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신문, 나무십, 낡은 카탈로그, 옥수수 속대 또는 빨 수 있는 천. 부유한 여성들은 부드러운 리넨을 사용했는데 섬세한 옷과 함께 조심스럽게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어땠을까요? 옷은 1년에 2번만 세탁되었습니다. 이른바 대규모 세탁일 말이죠. 나머지 시간에는 솔, 신선한 공기, 향기, 나는 가루로 관리했습니다. 오직 안쪽 겹들만이 자주 세탁되었는데 몸과 고급스러운 천 사이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행사, 모든 필요, 모든 것이 계산되었습니다. 수분 섭취, 휴식 시간, 한 여와 방을 공유하기 위한 다른 여성들과의 조율, 심지어 날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흥미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스꽝스럽게까지도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성의 저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집니다. 각 휴게실 뒤에는 어머니 하녀, 친구들로 이루어진 지원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티켓 규칙을 어기지 않고 필요를 전달하기 위해 은밀한 언어, 제스처 문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드레스 뒤에는 재봉사, 세탁부 시녀로 이루어진 팀이 있었습니다. 몸이 편안함을 갈구할 때조차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이 변화를 낳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의상의 불편함은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하면서 말이죠. 몸이 제한되었을 때 그들의 정신은 꽃을 피웠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페미니스트 운동의 첫 씨앗을 심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놀린은 더 실용적인 옷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전거, 여성 참정권 운동, 전쟁,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이 더 많은 이동성,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목소리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뒤에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감당했던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발자취, 위험 있게, 용감하게, 다음에 현대적인 화장실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할 때 그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그들이 어떻게 화장실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어려움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